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고요.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앞으로 있을 원유재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발표될 FLC 회의록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2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활짝 열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5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많이들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의 시장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개장한 이후에 낙폭을 더욱더 확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부근 S&P 500은 2644.50포인트로 0.40% 약세 흐름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낙폭이 확대됐었던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회복한 상황이죠. 6,694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0.35% 하락세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시죠. 유로 FX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1.2009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1.2라인이 조금은 위태한 상황입니다. 0.21% 약세 흐름이고요. 1.2009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 FX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하락폭에서 일단 보합권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1,300달러가 조금은 위태한 상황이죠. 1,30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원유재고 발표가 있을 크루드오일은 일단 67달러 중반대 깨진 이후에 초반대에서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7.3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계속해서 고점 높여갔었는데 92.450 라인까지 올라간 이후에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0.19% 상승세로 어제의 고점을 뛰어넘었고요. 현재 구간 92.450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현재 지수에 대해서는 선물 쪽에서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유로 FX가 일단 하락 전환된 이후에 1.20070 라인까지 다시 한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앞서서 살펴드렸듯이 92.450 라인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앞서서는 S&P 500과 그리고 유로 FX까지 저희가 전략을 짜드렸고, 자, 이번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이슈죠. 잠시 후 원유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부근에서는 67.32달러 선, 앞선 구간에서는 67라인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면서 67.3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선 API 쪽에서는 원유재고가 340만 배럴의 증가세 보였다라듯 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30분에는 EI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API 쪽에서는 340만 배럴의 증가가 나왔고요. 30분에 발표된 EI 쪽에서는 이전에 지난주에는 217만 배럴의 재고 증가가 있었고 오늘 발표될 예측치는 일단 73만 배럴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앞서서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이 워낙 또 원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잘 해주시는 만큼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먼저 현재 구간에서 어페인나도 돌아본 이후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전략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로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자, 일단 다운으로 모두 만장일치가 됐고,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 정말 저도 궁금했어요.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시황적으로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없는 시황이기 때문에 시황상으로 어쩔 수 없이 저는 매도를 들어드렸는데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살짝 매수 수급이 들어와서 캔들상으로는 반등 캔들입니다. 반등 캔들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치시는 거는 리스크가 높게 평가가 되고요. 저희 오늘 매도 포인트들 좀 여러 개 드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매도 포인트를 거의 한 5개 정도를 위에다 깔아드리고 왔는데 그거대로 좀 포지션 설정하셔가지고 위에서 매도 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신저가를 치고 내려갈 때 이렇게 반등 캔들로 전환이 되면 안 되는데 반등 캔들이 전환됐다는 걸 볼 때 한번 위로 밀어줄 수 있는 수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수급이 나오느냐? 일단 원유 재고 때문에 좀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일단 지금의 69달러 선이 유지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장기적 시황으로는. 장기적 시황으로 쉽지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오클라호마주의 원유 재고 탱크 쪽에서는 지금 달러대에서 원유를 보유를 해서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손해죠. 나중에 차라리 좀 저달러로 저유가로 전환이 됐을 때 보유량을 늘리는 게 좀 더 이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API 쪽에서는 사실 오늘장 수치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API만큼 높게는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그런 상승 매수 모멘텀이 살짝 지금 미리 11시 반 전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참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다운 쪽에 의견을 주신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뭐 추세적으로 매도를 어느 가격대에서 혹시 주셨나요? 매도 좀 강하게 치실 수 있는 라인 네네. 말씀드리자면 68.07 그리고 더 치고 올라가면은 이제 68.82 정도 그쪽에서 매도를 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매도가 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유 재고 때 좀 강 웨이브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방 쪽 아무리 하방 지표가 나오더라도 상방 쪽으로도 치고 올라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이용하셔서 상방적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 주시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지금 상태에서 올라와서 떨어지는 차트에서 매도를 고점에서 치셨다. 굉장히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68달러 이탈 이후에 67달러 중반대도 깬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의 이 매도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이어간다면은 그때는 좀 반등의 매도적인 관점으로 기회로 삼으시고 접근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이십니다. 1차적으로 68달러를 막 회복한 초반대 가격대도 68.07달러 그리고 후반대도 누려볼 만한데요. 68.82달러 부근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 가격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다운인데요. 들어볼까요? 네, 오일 가격이 지금 초반에 상승분을 조금 상쇄했다라는 소식부터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계속해서 폭증하기 때문이라고 먼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지배적으로 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큰 힘을 싣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에 대한 이란에 대한 제재는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잡음들은 계속해서 크게 불거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오일 가격은 사실은 75달러, 배럴당 75달러로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이긴 할 것이다라고 장기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이 오일 가격이 앞으로 나가면서도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할 것이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뭐 브렌트 오일 그 지수 그리고 WTI 지수 역시 약간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오일이요. 지금 사실 중국과 인도가 이란 오일 수출의 반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 테헤란에 대한 제재가 2016년에 1월 달에 이제 뭔가 제재가 좀 완화가 되면서 오펙의 신규 부상하는 국가로 떠올랐는데요. 주요 산유국으로.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은 이란이 이러한 그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 이행이라든가 혹은 협조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의구심을 품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5월 12일 날 아무래도 신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욱더 강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만약에 트럼프가 이 딜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오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또 하지만 이 오일 가격이 급 하락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오일 트레이더들이 이 신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거에 그 베팅을 걸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좀 완화되고 또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또 공급 때문에 이 가격의 변동이 있으면서 하지만 이제 5달러 정도는 가격의 변동이 있어서 좀 변동폭이 5불 정도, 5달러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하락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저께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5개 그 석유 시추 장치죠. 그 채굴 장치를 추가를 해서 2015년에 최고치였던 825개로 늘렸잖아요. 그래서 셰일 오일 생산도 증가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무래도 그 기존의 그 생각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더 많은 외신 쪽에서는 힘을 실어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저 역시 하락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유 채굴 장비 수가 825대로 증가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앞서서 이란 쪽에 대한 이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은 5월 12일까지 이런 시간에 대해서 좀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에 이런 작은 이슈들에 좀 영향을 받아서 가격대가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계속적으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질문 주신 의견 함께 좀 소화해드리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주신 의견인데요. 끝자리가 5292님 보내주신 문자. 네. 그 다음 문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02님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합니다. 자, 마스터님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하면 급등일까요? 헷갈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마스터님 이런 시황적인 부분의 질문이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파기라는 게 어느 쪽 방향인지에 따라 다른데 파기를 하고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파기를 하고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건가 이 둘 중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가 돼버리죠. 사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파기를 하고선 제재를 그대로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상방 쪽을 의미하는 게 맞고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기 때문에 사실 북한 압박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살짝 끝났죠. 살짝 끝났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이행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트럼프가 감안을 해줄 수 있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기대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아직 북한 관련된 이슈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죠. 완전히 모든 것이 북미 협상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북미 협상이 확실히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이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풀어줄 수 있겠지만 사실 아직은 그 전이기 때문에 확실한 확답을 이란한테 내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란한테 어느 정도 느슨하게 움직여주는 게 국제시장에서 관찰이 될 거고요. 그게 시세에 곧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매도 추세가 탈 수 있을 거고요. 근데 5월 중순에 트럼프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북미 협정도 점점 왠지 악행 쪽으로 걸어간다. 왠지 타협이 안 될 것 같다 쪽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트럼프가 반대로 이란에 대해서 더 빨리 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셰일 관련 얘기도 한번 지금 포커스가 나왔는데 셰일 부분은 일단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셰일 부분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탄력적인 증가의 배경이 됐던 게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나서 국가재정인 빈 부분을 연안개발 통해서 채우려고 했죠. 채우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모멘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셰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증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실상
공급량에 있어서는 시장이 부족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란이 공급량을 다 빼더라도 셰일 생산량만 증가시키면은 그 공급량을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생산량만으로도 이미 벌써 미국이 3대 생산량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산까지 하게 되면은 뭐 이란 정도가 아니라 사우디가 하나 빠져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생산량이 됩니다. 사실상 셰일이 대추세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이란은 상대적으로 셰일에 비하면은 작은 흐름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정도까지는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죠. 기간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주시고, 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공격적 매도 추세를 빼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격적 매도 추세가 빼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다면은 500틱 내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오일의 셰일 증산에 따라 대추세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의견과 뭐 앞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런 장기적인 좀 큰 흐름에서 시황 좀 이해하시고 단기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 현재 골드에 대한 상황 1,300달러 초반 간신히 좀 지켜가고 있죠. 1,305.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이 워낙 좀 빠지면서 어제 최저가가 1,302.3달러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아니에요. 제가 맞서님 각도가, 제가 그래서 한참을 유심히 이렇게 왔는데, 저 다운이고요. 맞서님은 각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네. 약간 이제, 그죠. 약상승을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각도 조절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퍼센티지에 있어서 뭐, 완전한 강상승으로 포지션을 드리기에는 제가 분명히 부족한 모멘텀이고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일단 상승으로 밀고 있죠. 상승으로 계속 밀고 있고 구간도 열려 있고, 그만큼 굳이 골드에 있어서 매도 추세가 중지될 만한 이슈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는데, 제가 일단 포커스를 드린 이유는 달러 인덱스의 오늘 상승세를 한번 보세요. 상승세를 보시면 완전히 신고가를 뚫고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추세도 굉장히 거의 뭐 미끄럼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꺾어놓으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골드 차트를 보시면 신저가는 못 내려가고 있어요. 신저가는 못 내려가고 있고, 물론 어제장 기준으로는 신저가가 한번 내려갔었지만 오늘장 기준으로 못 내려가고 있고, 분명히 이 매도의 추세가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는 좀 약화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김정은 뭐 트럼프 뭐 그리고 이제 뭐 북미 회담 관련 이슈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만큼 이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도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관련된 이슈가 또 잘못돼 버리면 사실 오일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골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시장 리스크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왜냐? 일단 S&P를 형성하고 있는, S&P를 형성하고 있고 나스닥을 형성하고 있고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유가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게 미국 주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의 시스템 트레이드를 대부분 유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은 일단 상방에 모멘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그냥 단순 산유국이 아니라 또 문제는 핵 관련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제재가 또 심하게 가해질 경우에는 핵을 제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뭐죠? 핵을 제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핵을 가지고 할 생각도 살짝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끄집어내서 이슈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란과의 지금 관계가 틀어졌다. 북한과의 미국 관계가 좀 개선될 줄 알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국제시장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반대로 또 안 좋아졌다. 모멘텀으로 또 상방으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의 지속이 맞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치고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의 지속이 맞지만, 분명히 지금 상승 방향의 모멘텀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매도를 갖고 계신 분들 매도 갖고 계세요. 매도 갖고 계시다가 이따 FOMC 직전에만 청산하시면 됩니다. FOMC 직전에만 청산하시고, 왜냐? 갑자기 약달러로 전환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FOMC 이후에. 그래서 그때만 청산하시고 약달러 지속 안 되고 다시 강달러로
꾸준히 추세 만들어준다. 내일장까지도. 그러면 그대로 다시 또 골드 계속 베팅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어가시는데 사실 이란 관련 협정이 점점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워올수록 골드는 보유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청산 물량이 터지실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시점 기준 한 3, 4일 전 정도에는 반드시 골드는 청산하고 나오셔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소폭 반등이 나올 때를 좀 활용해서 좀 가격대에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에서 오늘 또 이 표시판도 아주 상세하게 좀 들어주신 것 같아요. 자, 골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문자 함께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671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파월 의장이 오늘 강력한 금리 인상 의사를 내비친다면 골드는 더 추가 하락이 아닌가요? 라고 오늘 이제 새벽 넘어가는 시장에 대해서 미리 좀 전망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마스터님? 네. 네. 네, 파월 의장이 일단 지금 네. 강력한 뭐 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친다면 뭐 추가 네. 하락,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금리 인상을 강하게 내비친다고 해서 사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가 강상승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은 크게 변동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달러 인덱스로 인해서 하락세가 좀 강하게 야기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골드와의 달러 인덱스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는 없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지금에 와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내비친다고 한들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한 가능성 구간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93.3%가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00%까지 올리는데 구간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이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구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이슈가 터지고 나면 당연히 약하방 쪽, 골드는 약하방 쪽, 달러 인덱스는 약상방 쪽으로 살짝은 움직여주겠죠. 근데 그 구간이 제한돼 있는 만큼 함부로 거기에 베팅을 하시다가는 데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으로 베팅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올라오셨을 때 매도 치시는 관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셨을 때 매수 치시는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FOMC를 좀 활용하셔라 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디에서 좀 매도를 좀 가격대 좀 지지게 된다. 어떤 가격대 보실까요? 골드는 일단 네. 금일장 기준으로 1312.0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 짧게 쳐보실 수는 있고요. 다만 FOMC 타임 이후로는 치시면 안 됩니다. FOMC 타임 이후로는 장 종료까지 치지 마시고요. 내일장 넘어가서 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치셔도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자, 외신 쪽에서는 앞서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좀 업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은요, 골드 가격이 수요일장 약간은 상승을 했습니다. 4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중국인들이 긴 노동절 연휴에서 이제 시장으로 돌아오고 또 투자자들이 미국의 그 지금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상승세를 조금은 타고 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지만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약간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물 골드 그리고 6월물 미국 골드 지수 역시 지금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인들이 긴 연휴에서 돌아와서 지금 아무래도 이 buying interest, 그러니까 구매 금리죠. 이게 조금 하락세를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러한 상승세는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달러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미국의 논팜 페이롤 데이터를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약간 하락했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4개월째 아주 굳건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지금 미국이 지금 경기 호황 같은 또 그 미국 국채 금리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승을 약간 보였다고는 하지만 지금 마스터님 말씀대로 FOMC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라고 외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업을 말씀드린 거는 약간의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상승세를 좀 보일 것 같다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나타나면은 골드는 아무래도 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전 자산이기 때문인데 투자자들은요 아무래도 오늘은 모든 이제 이슈들이 FOMC 결과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외신 역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이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이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않을까 싶어서 단기적으로는 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업에 대한 의견이고요. 제한적인 반등을 예상하면서 비농업 지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한 이후 좀 다시 한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 외신 쪽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슈,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25분 지나가면서 이제 원유재고 발표가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에 대해서는 조금 점차 일단 낙폭이 좀 잠잠해진 상황인데요. S&P와 나스닥 앞선 가격대와 좀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264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6695포인트 선 0.34% 하락세 여전히 지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또 빠르게 또 회복도 하지 못하고 같은 가격대 지지가 되고 있죠. 1.20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는요. 1306.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제 5분도 남지 않은 크루드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67.25달러 선으로 초반대 가격에 지지가 되고 있고요. 이전의 가격대보다는 좀 다시 한번 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37% 약세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좀 움직임이 멈춘 상태입니다. 92.420선까지 올라간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과 그리고 하락 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달러 중반대 깨진 이후에 초반대 가격대에서 같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67.30달러를 좀 기준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3분도 남지 않은 시점 67.3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상담을 좀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바로 재고 발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질문입니다. 끝자리 785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오늘 재고가 감소로 나와도 큰 반등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어떤 의견이실까요, 마스터님? 큰 반등까지는 아니어도 100픽 정도의 권역의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지금 상승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발표 한 3분 전인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단기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치고 빠지는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위에서 매도를 기다리시는 게 제일 깔끔한 플레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상태에서 뭐 단기적 매수 방향을 노리시거나 단기적으로 매도 방향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위에서 매도를 치시는 걸 노리시고 차라리 꼭 매도를 추세 방향으로 치고 싶으시다라면은 사실 신저가 돌파하고 나서의 매도 추세 방향의 매도를 따라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렸고, 자, 앞서서 APL 쪽에서는 재고가 증가세로 나온 상황입니다. 440만 배럴의 증가였고요. 자, 이제 1분 조금 넘게 남은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원유 재고는 EIA 쪽에서의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대해서도 재고가 증가세로 217만 배럴 정도의 재고가 증가한 상황이었고요. 오늘 좀 기다리고 있는 예측치는 일단 73만 배럴 정도의 소폭의 증가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APL 쪽에서도 재고가 꽤 좀 증가한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예상치보다 전후로도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 수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825대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가격대가 오늘은 어제장에 워낙 좀 밀린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세 국면인데 현재 부근에서 가격대가 또 어떻게 또 흘러내릴지 또는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갈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지금 1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시장 쪽에서는 크루드오일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자, 트럼프의 이란 핵 협정 파기를 좀 예상하면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좀 출렁일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 쪽에서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좀 큰 폭의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에는 파기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원유 재고 발표는 항상 1분 봉으로 세팅하고 또 호가창까지 함께 보여드리면서 30분의 변동성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10초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67.30달러. 자, 이 30달러를 좀 기준으로 좀 공방
버리면서 원유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고가 일단 소폭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선 APA 쪽에서는 증가였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딱 됐는데요. 자, 30분과 동시에 하락 쪽으로 1분봉이 하락 쪽으로 튀면서 67달러 초반대까지 눌립니다. 67.0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재고가 발표가 되는 대로 저희가 재고 수치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7.01달러까지 내려가는데 일단은 67달러는 지지가 되면서 67달러는 깨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마스터님도 함께 보고 외신 쪽에서도 지금 분주하게 함께 좀 현재 부분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예상치가 일단 73만 배럴의 증가였는데 지금 실제치가 620만 배럴의 증가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재고 예상치보다 재고량이 꽤 늘어난 상황인데요. 마수님 보시나요? 네. 일단 매도량이 이렇게 좀 속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표가 하방 쪽으로 나왔음에도 사실 매도량이 그렇게 속출을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사실 신저가만 깨주면은 새롭게 신규 매도 물량들이 추세 방향으로 트레이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만 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다리고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고, 자, 67달러까지 눌렸지만 67달러는 깨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측치와 지난주 그리고 발표치까지 재고 발표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예측치는요 73만 배럴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됐지만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발표가 됐죠. 620만 배럴의 재고 증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재고 증가인데 좀 앞서서 마스터님이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재 67달러까지 눌린 상황에서 여기 부분에서는 좀 따라가는 거는 어려울까요? 어떠신가요? 여기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신저가 돌파하고 나서 따라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아, 신저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면 어느 가격대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86라인 최소한 15트 이상 좀 돌파는 해줘야 추세장으로 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매도를 하실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있으신 게 강 웨이브적인 관점에서 짧은 손절 라인을 잡으시는 분들은 컷이 나와버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매매를 하실 때는 좀 추세적으로 빠르게 치고 빠져서 뭐 몇 초 안에 먹고 나오신다던가 혹은 아예 좀 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길게 빼서 전체 자금 대비해서 10%로 줄여가지고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던가 둘 중 하나의 경우에만 추세적인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6.86달러인가요? 그렇다면은? 86달러가 15티 정도 깨줘야 되니까 한 70 정도 되셔야겠죠? 70 정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67.05달러. 꾸준하게 67달러는 간신히 좀 지켜가고 있는데, 하지만 67달러 깨진 이후 66.86, 70 정도에서는 좀 매도적으로 관점 다시 한번 좀 보셔라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재고 발표가 예상치보다 꽤 많이 증가한 수치였고요. 앞서서 APA 쪽에서도 재고가 340만 배럴의 증가가 확인된 상황 속에서 일단 오늘 EI 쪽에서 재고가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7달러가 아직은 깨지지 않고 좀 간신히 좀 버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33분 지나가면서 3분이 좀 훌쩍 넘은 시간이지만 67달러를 깨려는 움직임을 크게 좀 큰 힘은 보이고 있지 않은 현재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가속도가 붙을지 여부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67.06달러이고요. 다시 한번 67달러 깨지고 66달러 후반대에서 매도적인 관점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격대를 기다려보시고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고 발표가 일단은 이건 좀 몇 배가 늘어난 수치로 일단 예상치에 비교해서 실제치가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틱 구간에 대한 틱 좀 변화가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5월 12일까지 좀 있을 그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견조하네요. 그래도 67달러 좀 꾸준히 잘 지키고 있는데. 네. 근데 오늘장에서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게 만약에 신저가를 돌파하고 나서 혹은 뭐 현재 차트든 간에 저점을 만들고선 다시 올라가서 위에 보시면은 저항선이 69.36에 가장 높은 라인에 저항선이 있으셨어요. 사실 이제 이란에 대한 핵협정 부분의 평가 상방 라인인 거죠. 네, 평가 상한선인 겁니다. 네, 이 라인까지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 네, 그럼 새롭게 아예 이란 핵협정 전까지의 박스권 플레이가 형성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 안에서 핑퐁 플레이로 가지고 노시는 것도 괜찮게 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의 라인이 아예 박스권을 새롭게 형성을 시켜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반등이 좀 다시 한번 나오면서 67.20달러까지 시도가 됐었고요. 다시 한번 좀 원유재고 발표를 기다렸었던 가격대까지 좀 시도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안착을 하지 못하고 67.24달러까지만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장 전부터 매수 수급이 받쳐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아직도 본인들의 관점을 버리질 못했어요. 지표가 아무리 하방 쪽으로 나오더라도 본인들의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트레이딩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확실히 다 죽고 져주기 전까지는 함부로 추세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분 지나간 시점인데요. 67.2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 오늘 움직임이 재고 발표 예상치보다 꽤 좀 간격이 좀 큰데 오히려 그럼에도 지금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네네. 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67.31달러까지 올라왔고요. 33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는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68달러 초반대에서 매도가 괜찮을까요? 네, 그 정도도 나쁘지 않고요. 네네.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리 라인 정도, 파리 라인 정도까지 끌고 가셨다가 그쪽에서 매도 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뭐 보수적으로 그냥 박스권으로 큰 흐름상에 이란 베팅을 하시겠다. 그런 분들은 69.36에서 매도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오늘장 안에 오기는 쉽지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의 크루드오일 원유재고 발표 EIA 쪽에서의 재고 확인까지 된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대 거의 원점입니다. 67.3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반에만 좀 아래로 세게 민 다음에 바로 또 회귀하고 있는 가격대 모습입니다. 하지만 재고 발표는 예상치보다 꽤 갭이 큰 상황으로 발표가 됐죠. 예상치가 73만 배럴의 증가 예상이었는데 일단 발표치는 620만 배럴 좀 훌쩍 넘는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어제장에도 하락을 했고 현재 부근에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67.32달러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재고 발표를 함께 말씀드렸고요. 4가지 이슈까지 모두 좀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벽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도 많이들 좀 계속적으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자, 현재 부근 S&P와 나스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같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다시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쪽에서도 지수에 대해서 꾸준하게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 자,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오늘 나스닥은 S&P와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본장과의 그런 비교도 있을 것 같고, 자, S&P와 나스닥 좀 비교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선 기술주에 대한 부분 S 쪽에서 좀 짚어드렸잖아요. 마수님, 질문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네, 물론 IT 관련 주들 때문에 사실 나스닥이랑 S&P가 완전히 똑같은 종목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종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종목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격이 언제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이격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오늘장 보시면은 S&P랑 큰 흐름상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상승세 받을 때 받고 떨어졌다가 상승세 또 받을 때 받고 있고 다만 저점만 조금 다른 아까 S&P는 거의 기존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반면에 나스닥은 조금 더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살짝 특징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랑 조금 연동성이 높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매도 모멘텀이 터질 때 같이 S&P도 매도 모멘텀을 좀 세게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신저가 30분에 터져서 내려갈 때 이때 나스닥보다 조금 더 딥하게 떨어졌죠. 이만큼 S&P는 유가를 재료로 시스템 트레이더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모멘텀이 터질 때 같이 추세가 좀 더 나스닥 대비 세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다라는 부분을 포커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린 내용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P는 2647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695포인트로 6700선은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로를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로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가 결국은 1.2라인을 깼습니다. 1.2달러가 깨지면서 1.19940달러까지 깨진 상황인데, 자, 앞서서 마스터님이 일단 추세 쪽으로 FOMC 이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달러가 계속 달러가 더 올랐네요.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92.52라인까지 추가적으로 고점 높여왔고요. 오늘 강합니다. 자, 0.27% 상승세로 92.520까지 올라가면서 92라인 중반대를 좀 넘어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또 유로 FX는 1.2라인을 깨진 상황이죠. 1.19960달러, 0.32% 빠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12라인을 깬 상황인데요. 자, 유로에 대해서는 앞서서 1.21000 라인을 좀 기준으로 좀 보셔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은 1.2가 깨졌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앞서선 전략 다시 한번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떠시나요? 네, 사실 저는 이미 유로를 매도를 쳤어요. 네, 아까 그래요? 300라인 깨지면은 매도 치시라는 관점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300라인 깨지고 나서 좀 빨리 추세가 터지긴 했는데 300라인 깨지고 나서 같이 매도 쳐서 지금 수익 많이 나 있는 상태죠. 이거 청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방송 안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재밌죠? 네. 매도를 치고 지금 수익 구간 다 들어가서 재밌게 플레이를 좀 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약 2계약 정도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거는 뭐 2000선 닿으면은 2000선 닿고 제대로 저항 안 받고 다시 또 올라오면은 그때 다 매도를 쳐버리면 되실 것 같아요. 매수를 쳐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매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이후에 또 말씀을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2 다시 한번 좀 소폭 반등해서 1.2라인 터치했을 때 그때 다시 매도 들어가는 거는 어떨까요? 간단히 관점을 드리자면은 이 000에서 5분봉 기준으로 3봉 이상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매도 치셔도 됩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3봉 이상 5분봉 기준으로, 즉 15분이죠. 15분가량 2만 라인에서 계속해서 매도 수급이 저항을 받고 호가가 그 이상 못 올라간다. 올라가더라도 2만 10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2만 10 정도 이내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선 15분 동안에 저항을 받다 떨어진다. 그땐 그냥 공격적으로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뭐 매도 단가를 짚어드리자면은 그렇게 저항을 받고선 떨어질 경우에는 2만 선 기준으로 OT가 아래인 75 정도, 19997.5가 되겠죠. 그 라인에서 매도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깰 것 같아요. 위로 다시 또 지금 잠깐 2만 선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위로 깰 기세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그 차트가 나온다면은 공격적으로 매도를 치셔도 괜찮다. 저희 기관매매법 3입니다. 그 USB 저희 그 정회원분들께 많이 나눠드렸었는데 USB 안에 들어있는 기관매매법 3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2라인입니다. 딱 지금 가격대가 1.20000 라인인데 현재 부근에서의 좀 매도적인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0.28% 하락세로 현재 부근에서 유로가 1.2라인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19990 라인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좀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추가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달러 인덱스 앞서서 94와 95 라인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부근에서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서 변화된 시세 속에서 종목들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셔서 여러분들 수익과 함께 좀 탄탄한 전략 가져가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유로까지 봤기 때문에 파운드에 대해서도 질문이 올라와서 파운드도 한번 추가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024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파운드와 매도 관점인데 어디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마스터님이라고. 파운드도 역시나 매도 쪽으로 보시는데 일단 매도 쪽으로 봤을 때 유효한 가격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역시나 파운드 오늘 어제장도 뭐 같이 좀 많이 밀렸고요. 현재 부근도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파운드 그냥 가격을 아예 불러드릴게요. 파운드 올라오실 때 3694, 그 다음에 더 올라오시면은 3729, 3729 라인에서 매도 치시면 되겠습니다. 3729,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실 때는 3694, 두 라인이죠. 3694
3694가 먼저고 그다음에 3729가 그 다음 네. 라인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파운드도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현대 브리티시 파운드는 0.03% 보합세로 1.3632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인데 두 라인을 저희가 좀 제시했습니다. 1.3694 그리고 그 위로 반등 시에는 1.3729 선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매도적인 관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로 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이제 2만 라인에 대한 대응을 살짝 보여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매도를 치고 아까 수익을 내고 나서 이제 다시 두 계약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10 라인에 대한 키핑을 정확하게 지키시려면은 그냥 아예 1호 라인에다가 스탑을 걸어버리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깔끔하게 올라왔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 물량 청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관점을 딱 그냥 미리 제시를 해놓고 원칙을 제시해 놓으시고 이 관점이 깨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스탑 라인을 다 활용해 놓고 대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탑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에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좀 세력과 이런 개인 투자자의 그런 싸움과 그리고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도 좀 항상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신 것 같아요. 끝자리가 8679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그렇다면 기관들의 매매 동향은 어떤 지표를 참고를 하시는지.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적인 상황이 좀 보여지기도 하지만 해외 선물 쪽에서는 기관들의 매매 동향 좀 어떤 지표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네 문자 주셨어요. 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스템 트레이드를 구성할 때의 방식과 사실 차트에서 보는 방식 두 가지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좀 차트에서 보시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호가 블로킹들이죠. 네, 호가 블로킹들 그리고 강하게 가치 평가가 반영이 됐을 때 추세가 진행이 되던 와중에 추세가 스탑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스탑이 되는 구간에서 다시 추세의 진행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이 구간을 휩쏘다 그래서 사실 뭐 속이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휩소를 만들고 나서 재매도를 쳐서 내려갈 구간이라면은 그 기관들은 그 단가에서조차 이 가격은 나쁘지 않은 추세 진입 단가다라고 평가를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도 새롭게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이구나라는 부분을 캐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보조 지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볼륨 레이쇼나 이제 OVB OVB 평균값, OVB 평균값으로 저희가 주로 시스템 트레이드 구성 안에서 시식을 넣는데, 볼륨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인 수급에서 지금 매수 매도의 퍼센트 비중을 보시는데 제일 유용한 지표가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OVB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수급 안에서 지금 신규로 진입되는 매수 매도의 비중이 어느 쪽으로 크게 치우쳐지고 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수 매도의 비중이죠. 비중 자체를 큰 흐름상으로 장기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인 흐름을 나눠서 보시기에 제일 좋은 지표들이다라고 조합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매매 동향까지 살펴보실 수 있는 방법 또 마스터님이 함께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오늘 2부까지 알찬 내용 전달해드렸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빅 이벤트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모두 좀 소화해 주시고 가신 것 같은데 마스터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같이 매매를 해본 것 같아서 너무 좀 재미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은 가치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주셨는데 사실 가치평가 부분들이 뭐 애매하게 보이실 수도 있고 이게 좀 명확하게 그냥 내가 매수 매도라는 거를 확실하게 딱 진입할 수 있는 관점이 제시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오늘은 오일과 뭐 금융 종목들이 전부 다 핵심 지표들이 또 금융 같은 게 또 연속으로 2번이나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이런 지표들을 좀 구분해서 타임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짜가시는 게 중요하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확신이 안 서는 포지션들이 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진입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길장에 포지션이 정해졌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부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 마지막 뉴스도 전달해 주실까요? 네, 지금 모든 외신들이요, 지금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확한 뭔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걸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파적 동결 전망, 그리고 6월이나 9월 중에 인상 가능성, 이게 아마 종합적인 공통된 보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이제 발표가 되죠. 동부 시각으로는 오후 2시에.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내일의 여러 가지 이슈들도 바뀔 것 같고 또 전달드릴 내용도 조금 변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내일도 알찬 2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FMC 앞두고 웨스틴 쪽에서도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크루드오일이 67.60달러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유 재고 급증에도 상승 전환하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현재 구간 67.65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현재 구간 가격대를 짚어드리고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이 67.64달러까지, 지금 현재 부근에는 66달러인데, 자, 지금 마스터님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다양한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